안녕하세요. 모든채소입니다. 이번 영상은 협찬을 받아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장단기 투자의 비밀 책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지은이 랠리 윌리엄스는 투자 역사상 최고의 트레이더 중 한 명으로 근 60년 동안 투자 관련 일을 하고 있고 주식 투자로 성공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매 비법을 전수했으며 각종 매매 경진 대회에서 수차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책은 단기 투자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에 중점을 둔 책이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차트 분석을 주로 하는데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저자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이고 나서 완전히 빠져들어서 하루 종일 월가에 뛰어난 펀드 매니저들을 이기는 법을 찾는데 몰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 돈은 벌었는데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를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총 16장인데요. 저는 1에서 13장까지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1장, 혼돈 속에서 질서 찾기. 여기에서 이 저자는 시장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부정적인 믿음 쪽을 선택하고 손실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시점에 손절매를 통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믿음은 과도한 위험을 감소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승산이 별로 없는 게임을 시작할 때 이러한 시기면 완패로 가는 지름길로 들어설 뿐임을 명심하십시오. 자, 1장 혼돈 속에서 질서 찾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주식시장에는 규칙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저자는 술 취한 사람도 왔다 갔다 하면서 걷지만 어디는 목적지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집일 수도 있고 또 다른 2차 가는 술집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지가 있다. 이 추세를 파악하는 것을 중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뜻하는 것은 가격 흐름은 완벽하게 무작위로 전개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추세가 이렇게 흘러갈 때 이렇게 그 파동을 이루면서 갑니다. 이 작은 파동들이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추세가 이루어지고 또 여기서도 파동이 이루어지면서 추세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할 때 저자의 말처럼 보면은 엘리어트 파동도 이 월봉으로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서도 이게 월봉이라고 하면은 주봉으로도 여기서 이루어지잖아요. 주봉으로도. 그래서 이제 이 엘리어트 파동하고 제가 읽어볼 때 내용이 좀 유사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자는 이러한 변곡점, 가격이 꺾이는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때 사실 우리가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설정해야 될 게 스탑로스, 그러니까 손절 혹은 손실 제한 주문을 걸어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실이 나면은 이 손실 제한 주문을 안 걸어놓으면은 여기서 만약에 18%, 11% 떨어지면은 속수무책으로 하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5%로 걸어놨으면 5%만 손실 보고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급등을 하면은 또 손실을 보는 건데 급등하는 일은 많이 없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이제 매매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한 게 있는데요. 매도 방법. 자, 첫 번째는 가장 최근의 단기 저점을 하향 돌파할 때 매매하고, 두 번째, 현 저점 후 직전의 단기 저점을 하향 돌파할 때 매매합니다. 세 번째, 후속 중기 고점 형성을 했을 때, 중기 고점을 형성했을 때 매도를 하고, 네 번째, 목표치에 도달했을 때 매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 책에서는 확실히 단타 투자자들을 위한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제2장 가격과 시간의 함수.
일단 이 시간으로 보면은 뭐 10년 주기설 뭐 이런 뭐 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시간에만 전적으로 기대서 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완패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격에는 어떠한 일정한 패턴이 있어서 그 패턴을 쫓아서 매수 매도를 하면 된다. 그래서 차트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챕터에서는 주기는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작은 가격폭에 이어 큰 가격폭이 나타나고 다시 작은 가격폭이 그 뒤를 잇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런 흐름은 대체 규칙적으로 나타나며 단기 매매에서 이익을 담보한 핵심 요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자, 이렇게 이어지다가 쭉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이어지다가 또 밑으로 가고 이제 이런 패턴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작은 가격 변동이 있을 때 이때가 큰 변동에 암시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매수나 하고 있다가 이렇게 큰 변동에서 수익을 보고 또 또 큰 변동에서 내려갈 때 이때는 매도를 하는 방법으로 가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이렇게 가다가 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것도 큰 가격 변동이죠. 그러니까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아까 말했던 손실 제한 주문 스탑로스를 잘 활용을 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매매 시 두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승 대변동이라는 생각이 들 때 시가를 한참 밑도는 지점에서 매수점을 찾으면 안 됩니다. 상승 대변동일에는 당일 시가에서 너무 하락하면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자, 책을 보시면 차트랑 나와 있기 때문에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시장 매매 규칙. 첫 번째, 상승 마감이 예상되는 날에 가격이 시가 수준에서 큰 폭으로 떨어질 때 매수를 노리지 마라. 두 번째,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중 큰 폭의 상승 마감이 예상되는 날 시가를 크게 밑도는 수준의 가격 하락이 나타났을 때 포지션을 청산하라. 세 번째, 큰 폭의 하락 마감이 예상되는 날에 시가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의 가격 급등이 일어나면 매도하지 마라. 네 번째,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중 큰 폭의 하락 마감이 예상되는 날에 시가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포지션을 청산하라. 자, 이어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떨어지는 칼은 잡지 마라. 칼이 바닥에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떨어진 다음에 집어들어야 된다. 이것이 지난 50년 동안 손실을 낸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0년대에 이렇게 올랐던 전기차 주들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계속 오른다고 뉴스가 나와 있었죠. 이게 앞으로 오른다고 나와 있었는데 여기서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고 해서 저가에 계속 매수했더니 지금 거의 뭐 50% 이상 80%까지 떨어진 데가 있어요. 엄청난 손실을 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러한 경우를 빗댄다고 보다는 아무튼 뭐 이런 경우를 예시로 해서 완전히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를 때 이때 매수 시기를 잡아봐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단기 매매 비법 3장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기 매매 비법은 다름이 아니라 매매 기간을 짧게 가져갈수록 이익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익을 늘려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여기서 투자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적절한 손절 목표치와 손실 매매를 청산하려는 절실한 의지만 있으면 손실 규모를 줄일 수 있다. 패자는 손실 포지션을 계속 들고 있지만 승자는 과감히 털고 나온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손실이 나면은 과감히 털고 나올 줄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뭐 이런 후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가 떠날 때 나도 떠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떠났다가 올바로 판단하고 때를 기다렸다가 인내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를 때
들어가는 그 인내심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 상승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이 어느 정도 상승했다고 해서 매도하지 말고 계속 상승의 그 신호가 있을 때 계속 이 홀딩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자, 모멘텀 돌파 뛰어넘고요. 5장 단기 매매 이론으로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떤 글이 나오는데요. 모든 뉴스 출처를 통제하는 이른바 일루미나티 같은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요. 일루미나티랑 프리메이슨이 세계를 금권 천하로 해서 돈을 쥐고 흔든다 뭐 이런 루머가 있잖아요. 실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이제 이런 것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식시장에서 이익을 내는 비법은 간단합니다. 손절 잘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 변동이 상승 쪽으로 아니면 매도 쪽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면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요. 그 다음 6장 진실에 다가가기. 여기서는 매매일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시로 곡물시장은 일주일 중에 수요일이 중요하고요. 이때 상승하는 패턴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은 월요일에 특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채권은 화요일에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무작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같이 일하는 동료 몇몇이 이 기법에 대해서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 저자는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요. 자기는 이게 그 요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판단은 독자들의 몫이죠. 이게 맞을지 틀릴지. 자, 그리고 7장 이익 매매를 위한 패턴 읽기. 여기에서는 스매시 데이 패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오는데요. 여기는 한번 책을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또 이야기하는 것은 낚시에서 물고기를 잡았다가 놓아줄 수 있는 낭만적인 행위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주식에서 매매는 한번 속아 넘어가면 물어뜯기고 그냥 끝나는 데 있습니다. 물어뜯기고 배불리 먹고 꺽 하고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어느 때이든 욕심이 스멀스멀 올라오거나 눈앞에 살살 흔들리는 미끼에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절대 덥석 물면 안 됩니다. 추가로 여기에 웁스 매수 신호, 매도 신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것도 참 유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9장 단기 매매 포인트. 여기에서는 일반 국내에 있는 차트 분석 책에서 보듯이 이 변곡점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할 때 여기서 매도 시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상승 추세로 갈 때 여기가 매수 시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최적의 성과를 내는 단기 매매 전략에서는 인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재미삼아서 즉흥적으로 매매하는 것보다 확실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임에만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영상에서 루시드를 다루면서 이 역배열 상태에서는 매수를 하지 말고 관망의 자세로 가고 있다가 이게 상승의 기운이 왔을 때 이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제가 상승 중에 있었는데 매수를 했다가 이익을 보고 금방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윗꼬리가 있는 양봉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긴 윗꼬리. 일단 뭐 이익만 보고 나가면 됩니다. 여기 주식시장은 뭐 믿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자, 11장 포지션 청산 시점.
여기서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감정이 아니라 규칙을 따르며 신중하게 매매에 임하라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피보나치 수요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저자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자, 12장 투기에 관한 고찰. 여기서는 청산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 이때 돈을 벌었는데 이때 500만 원, 1000만 원 이익이 났었으면 그때 이제 청산하고 나갔으면은 수익이 났을 건데 이제 여기서 계속 오른다고 뉴스에서 떠들었던 거죠. 그 다음에 여기만 뭐 애플, 테슬라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한 10년, 20년 후에는 부자로 은퇴할 수 있다고 하니까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금리 인상하면서 이제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0만 원, 1000만 원 하던 이 이익금이 지금 줄어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청산을 잘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차트를 잘 보고 이 책에서 노련한 투기자는 때가 왔다는 판단을 살 때까지는 참고 기다리며 행동을 미룬다. 그래야 이길 가능성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투기와 관련된 필수사항을 보면은 첫 번째, 부자는 크게 베팅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1000를 벌려면 $1000를 걸어야 한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등등의 격언들이 있고요. 시장을 들어올 때와 나갈 때에는 추세의 변화 신호를 잘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에게 필요한 사항은 자신감, 두려움, 배짱. 이 배짱이 없으면 그냥 월급 받고 사는 게 낫다고 하고요. 근데 이 배짱이 너무 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전기차를 뭐 하나 매수를 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했다가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배짱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마이너스 5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적당히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자신감, 두려움, 배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3장 자금 관리, 매매 왕국을 지배하는 힘. 여기서는 자신에게 맞는 자금 관리법을 취하라고 해서 자기가 돈이 100 있으면 여기에서 일부를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위험 자산에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실패해서 마이너스가 나면은 잔고가 감소하면은 뭐 투자 횟수가 더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 내 위험을 줄이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매매하는 방식보다 자금을 관리하는 방식이 성공과 실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13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이 14장부터 16장까지는 독자께서 책을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는 걸 하고 여기까지 해서 장단기 투자의 비밀에 대해서 짤막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 유튜브를 하면서 차트 분석을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여기 이 책에서는 제가 그것보다 더 몰랐던 사실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제 멘탈을 더 잡아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손실 제한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줬고요. 그래서 충분히 투자에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